이게 어디서 장난질이야. 당장 안 나가. 매서운 고함과 함께 편의점 유림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는 그 문턱에서 혹겹 외투를 걸친 소녀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밀쳐졌죠. 등 뒤에 엎인 어린 동생을 감싸느라 소녀의 손등은 이미 긁히고 까져서 시뻘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진짜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꼭 꺼내 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앙상한 손으로 내민 건 가죽이 다 벗겨진 낡은 지갑 속에서 형용할 수 없이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알바생이 콧방귀를 뀌며 그 카드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지려는 찰나. 갑자기 편의점 앞 골목으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최고급 세단들이 비상등을 번쩍이며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 대, 두 대, 무려 10대가 넘는 검은색 벤츠 행렬이 마치 군대처럼 줄을 서서 명동 거리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죠.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가 비틀거리며 눈밭을 헤치고 달려오더니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집어들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 카드. 25년 전 우리 수연이가 가져갔던 그 카드가 맞구나. 아니, 어떻게 내가 이걸. 노신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거친 숨소리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 카드는 전 세계에 단 몇 장뿐이라는 재벌가 실세들만 쥐고 있다는 전설의 다이아몬드 카드였거든요. 도대체 이 남루한 남매가 왜 이 귀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는 왜 그토록 처절한 가난 속에서 이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숨겨왔던 걸까요? 가슴 아픈 진실은 이제 막 그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 사연으로 돌아온 마음 라디오입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품인 다이아몬드 카드 속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 이제 그 서막을 올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추운 겨울, 고아 남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등불과 같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안부를 들려주세요. 이야기는 남매의 엄마 수연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연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수산시장의 비린내 진동하는 좌판에서 평생을 보낸 그저 흔하디흔한 시장 안악이었답니다. 새벽 공기가 채가시기도 전인 서너시면 어김없이 몸을 일으켰죠. 얼음물에 퉁퉁 불어터진 그녀의 손가락은 사철 내내 시퍼런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손등은 생선 가시에 찔리고 베인 흉터로 성한 날이 없었거든요.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때가 끼어 있었지만 수연 씨는 그걸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오직 서윤이와 동현이 두 남매를 먹여 살리는 것만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사실 수연 씨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지독한 구두쇠로 통했거든요. 명절에도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아이들이 먹고 싶다던 소고기 한 근조차 망설이며 내려놓을 만큼 지독하게 절약하며 살았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참 독하기도 하지. 저렇게 아껴서 어디에 쓰려고 저럴까 하며 혀를 내두르곤 했죠. 하지만 수연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낡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을 뿐이었지요. 그녀의 낡은 가죽 지갑 깊숙한 곳, 마치 심장처럼 숨겨진 다이아몬드 카드의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눈부신 카드를 품에 안고도 비린내 나는 좌판에서 청춘을 다 보냈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 때문이었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생활도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도 수연 씨에게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죠.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남자와의 사랑을 선택한 대가로 그녀는 집안에서 파문을 당했고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름까지 바꾼 채 숨어 살아야 했거든요.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 그녀는 더 악착같이 생선 대가리를 치고 비늘을 긁어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에 눅눅한 습기가 온몸을 납덩이처럼 짓누르던 그날이었죠. 수연 씨는 평소처럼 손님에게 내줄 갈치를 손질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시장 바닥에 흩뿌려진 생선 피보다 더 붉은 피를 토해내면서 말이지요. 병원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쉼없이 몰아친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켜켜이 쌓인 화병이 겹쳐 몸속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서윤이와 동현이, 그 어린 것들을 두고 눈을 감기에 수연 씨는 너무나 원통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녀는 곁을 지키는 딸 서윤이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내 강아지. 엄마 말 잘 들어라. 여기 이 지갑. 이건 엄마 목숨보다 귀한 거란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엄마 없어도 이 안의 카드가 너랑 동현이를 꼭 지켜줄 거야. 정말로 세상이 너희를 버린 것 같을 때, 이제는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만 꺼내야 한다. 알겠니? 엄마의 유언은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서윤이가 대답을 채하기도 전에 엄마의 눈꺼풀은 서서히 내려앉았고 맞잡은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서윤이는 무너져 내렸죠. 병실안은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죽음보다 더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곡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엄마의 먼 친척이라는 고모가 나타난 겁니다.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나타난 고모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에휴, 오빠 죽고 언니까지 이렇게 가버리니 내가 잠이 안 오더라. 얘들아, 너희 엄마가 남긴 건 내가 잘 정리해 줄게. 너희들끼리 어떻게 그 큰 돈을 관리하겠니? 이 집도 이제 곧 경매로 넘어갈 거야. 내가 도와주마. 고모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청약 통장이며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낚아채듯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햇빛 한 점 들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고모는 엄마의 피 같은 돈을 챙겨가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라면 한 봉지 사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고함을 지르며 구박을 일삼았죠. 야, 너희가 축내는 밥값이 얼만 줄 알아? 너희 엄마가 남긴 돈은 이미 빚 갚느라 다 썼어. 뻔뻔하게 어디서 입을 벌리고 있어? 당장 나가서 폐지라도 줍든지. 사실 고모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보험금을 가로채 제 몸 치장하고 노름판을 전전하며 탕진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배고프다 울면 고모는 도리어 발길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서윤이는 동생 동현이를 등에 업고 고모의 눈치를 보며 남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 동생 입에 넣어주곤 했지요. 서윤이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지만 엄마가 남긴 그 지갑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던 그 서슬퍼런 밤, 고모는 잔뜩 술에 취해 들어와 남매의 옷가지가 든 비닐봉지를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가. 이제 나도 너희 뒤처리 못해. 너희 엄마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와주라고 하든지. 지긋지긋한 것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차가운 복도로 밀려난 서윤이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어린 동현이가 무섭다며 서윤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까요.
영하의 기온에 혹겹 패딩 하나만 걸친 채 남매는 그렇게 서울의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이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며칠을 보냈을까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경멸 섞인 말투를 피해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며 남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굶주림은 이제 통증을 넘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죠. 어린 동현이는 기운이 없어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서윤이의 등에 엎여 가느다란 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열이 서윤이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답니다. 누나, 나 배고파. 엄마한테 보내주면 안 돼.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동생의 가냘픈 목소리에 서윤이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만 꺼내라던 그 카드. 이제는 정말 그 카드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라는 걸 직감했지요.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들이 남매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들은 아이들을 도와줄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의 공기는 마치 살을 에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답니다. 여러분, 한겨울 새벽 강남 한복판의 정적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은 가난한 이들의 옷자락을 무자비하게 파고들기 마련이지요. 서윤이는 동생 동현이의 차가워진 손을 제 가슴팍 깊숙이 집어넣고 연신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답니다. 하지만 서윤이 자신의 몸도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거든요. 며칠을 굶은 아이들의 위장은 텅 비어 비틀릴 대로 비틀렸고 이제는 배고픔을 넘어 타는 듯한 통증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요. 동현이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그 작고 여린 몸은 이제 서윤이의 등 위에서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대답도 없었답니다. 동현아, 동현아, 정신 차려야 해.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조금만 참자. 누나가 곧 따뜻한 거 먹여줄게. 서윤이는 피가 섞인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 불빛을 향해 한 발짝씩 발을 뗐습니다. 그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목처럼 어지럽게 번져 보였죠. 서윤이는 품속 깊은 곳, 엄마가 목숨처럼 지키라던 그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기에 지갑을 여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서윤이는 이빨을 동원해 가죽을 물어뜯으며 기어코 지갑 속 비밀 공간을 열어젖혔지요.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다이아몬드 카드는 어둠 속에서도 기이할 만큼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어린 서윤이가 보기에도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카드 모서리에 박힌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편의점 가로등 불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지요. 하지만 서윤이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꾀죄죄한 행색을 한 아이들이 이런 반짝이는 카드를 내밀면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으니까요. 그러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동현이의 식어가는 체온이 서윤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도둑으로 몰려 경찰서에 가더라도 일단 내 동생부터 살려야 해. 서윤이는 이를 악물고 편의점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쏟아져 들어오는 인위적인 온기가 서윤이의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뿐이었죠. 계산대를 지키고 있던 건방진 표정의 청년은 남루한 행색의 서윤이를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렸거든요. 며칠을 씻지 못한 남매에게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역겨웠던 모양입니다. 야야, 너희 뭐야? 여기 구걸하는 데 아니니까 당장 나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청년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윤이는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매대 위에 놓인 삼각김밥 몇 개와 따뜻한 우유 한 병을 계산대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돈 있어요. 진짜예요. 서윤이는 숨을 몰아쉬며 다이아몬드 카드를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지만 그건 놀라움이 아니라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조소였답니다. 그는 카드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서윤이를 훑어보았지요. 야, 꼬마야. 장난해? 이게 무슨 카드야? 어디 장난감 백화점에서 주워왔냐? 딱 봐도 가짜구먼.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아니면 쓰레기통에서 주웠냐? 아침부터 거지들이 장난질이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긁어봐 주세요. 제 동생이 지금 숨을 잘 안 쉬어요. 제발요, 아저씨.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청년은 귀찮다는 듯 카드를 낚아채 단말기에 거칠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래, 안 되면 바로 경찰 부를 줄 알아. 감방 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먼. 청년은 씩씩거리며 결제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말기에서 평소와 같은 B- 소리가 아닌 웅장하고도 기묘한 전자음이 편의점 안을 가득 메운 겁니다. 화면에는 결제 금액 대신 UNLIMITEMIGENCY-SIGNALACTIVATD라는 선명한 붉은 글자가 떠올랐고 단말기 주변에 내장된 특수 보안 등이 파랗게 번쩍이기 시작했지요. 청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단말기를 두드렸지만 이미 신호는 하늘로 쏘아 올려진 뒤였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청년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시각,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JK그룹 본사 60층 보안 관제실은 순식간에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의 신호도 잡히지 않아 전설로만 남았던 사라진 외동딸 수연 씨의 봉인된 카드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거든요. 관제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윤이가 서 있는 편의점의 정확한 위치가 붉은 점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보안 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즉시 총수실에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아가씨의 카드가 방금 서울 외곽의 한 편의점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위치 추적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집기를 떨어뜨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오열하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한결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갈라져 있었죠. 지금 당장 모든 가용 인원을 동원해라. 내 딸 수연이가 거기 있다는 뜻이냐? 아니, 누구든 상관없다. 그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내 눈앞에 데려와. 만약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상해 있다면 그 일대 전부를 쓸어버릴 줄 알아. 차 대기시켜. 편의점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알바생 청년은 단말기가 고장난 줄 알고 카드를 몇 번이나 뺐다 꽂았다 반복하고 있었고 서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동생을 꼭 끌어안은 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편의점 밖 어둠 저편에서 거대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야수의 눈빛처럼 골목 어귀를 비추기 시작했거든요. 한 대, 두 대, 10대. 아니,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검은색 벤츠 행렬이 편의점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비상등의 주황색 불빛이 눈 덮인 거리를 핏빛처럼 물들였고 차 문이 동시에 열리는 탁-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경호원이 일사불란하게 편의점을 포위했지요. 근처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창문을 열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편의점 유리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한결 회장이었습니다. 평생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 냉철한 거물이 지금은 그저 늙고 병든 할아버지가 되어 떨고 있었지요. 서윤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의 겁이 질려 동생을 품에 더 깊이 숨겼습니다. 나쁜 사람인가? 우리를 잡으러 온 건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서윤이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 노신사가 서윤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눈동자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25년간 쌓아온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지요. 내가 정수연의 딸이냐? 내 딸. 수연이의 눈매를 그대로 닮았구나. 서윤아, 할아버지가 왔다. 내가 너무 늦었지. 내 손주들을 이 꼴로 만들다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노신사의 떨리는 손이 서윤이의 때 묻은 뺨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에 서윤이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느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서윤이의 등에 엎여있던 동현이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툭 꺾이더니 서윤이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작은 손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노신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동현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의료팀. 지금 당장 의료팀 불러. 내 손주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얘들아, 제발 눈 좀 떠봐라.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제발. 골목 가득 벤치의 비상등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동현이는 끝내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과연 이 기적 같은 재회는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의료팀. 뭐해? 당장 짐 붙이지 말고 내 손주부터 살려내란 말이야. 편의점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한결 회장의 사자후 같은 호통에 대기하고 있던 JK 의료재단 소속 특급 의료진들이 산소통과 제세동기를 들고 번개처럼 뛰어들어왔지요. 아스팔트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동현이의 몸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응급장비들이 배치되었답니다. 서윤이는 그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동생의 가슴팍에 가해지는 강한 압박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동현아, 일어나. 누나가 잘못했어. 누나가 너 안 굶길게. 제발. 서윤이의 핏기 없는 입술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글쎄, 그 광경을 지켜보던 편의점 알바생 청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사색이 되어 구석에 처박힌 채 이빨을 부딪히며 떨고 있었지요. 자신이 장난감인 줄 알고 무시했던 그 카드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의 심장을 깨웠다는 사실에 오줌 싸개처럼 바닥만 적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 회장의 눈에는 그 알바생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오직 죽어가는 손자의 얼굴과 딸 수연이를 빼닮아 눈물범벅이 된 서윤이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죠. 응급처치가 이어지기를 수분, 마침내 정적을 깨고 B- 하는 미세한 심박음이 기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의 작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닥였지요. 회장님, 맥박 돌아왔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하지만 지금 당장 본원 외상센터로 이송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정 회장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서윤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이의 낡고 냄새나는 외투 위로 노 회장의 비싼 캐시미어 코트가 덮였고 남매는 수십 대의 벤츠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마치 국빈처럼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지요. 길을 막아서는 모든 신호등이 JK그룹의 영향력 아래 일제히 초록빛으로 바뀌었고
새벽 도심은 오직 이 남매를 위해 길을 내어주었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 회장은 서윤이의 때 묻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박힌 굳은 살과 동상으로 터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노 회장은 피눈물을 삼켰지요. 25년 전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내쫓았던 딸 수연이가 어떤 고통 속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냈을지 그 회한이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서윤아, 미안하다. 이 할아버지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 엄마. 수연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희끼리 그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게야? 서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살았는지, 병원비가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카드를 손에 쥐고 울기만 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떠나자마자 고모라는 여자가 나타나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말이죠. 이야기를 듣는 정 회장의 눈등에 푸른 핏대가 솟구쳤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부르르 떨리더니 이내 차창 밖으로 서슬 펄업 명령을 내렸지요. 보안팀장, 듣고 있나? 지금 당장 그 독사 같은 년, 아니 그 고모라는 여자를 찾아내. 내 딸의 피 같은 돈을 탐내고 내 손주들을 길바닥에 내버린 그 인간 말이다. 단 1분도 지체하지 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려라. 한편 그 시각 고모라는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이들을 내쫓고 가로챈 수연 씨의 보험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강남의 화려한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답니다.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수백만 원짜리 칩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며 조카들이 추운 거리에서 죽어가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지요. 호호, 역시 인생은 한방이라니까. 그 고리타분한 계집애가 죽어서 나한테 이런 복을 주네. 얘들아, 여기 샴페인 한 병 더 가져와. 고모의 목소리가 카지노 장내를 울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카지노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만이 번쩍이기 시작했지요. 놀란 고모가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육중한 출입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정장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카지노 안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렸고 사내들은 목표물을 찾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내를 훑었지요. 박미자, 당신을 아동 유기 및 횡령,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보안팀장의 차가운 선고와 함께 고모의 양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그녀가 걸치고 있던 고가의 모피 코트가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화려하게 치장했던 머리칼은 순식간에 헝클어졌죠.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거 나. 경찰 불러. 고모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로챘던 엄마의 돈, 그 탐욕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녀가 끌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 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JK그룹의 지하 취조실이었지요. 몇 시간 뒤 병원에서 동현이가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 회장이 취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고모가 덜덜 떨고 있었지요. 정 회장은 그녀의 앞에 서윤이가 내밀었던 그 다이아몬드 카드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저기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다만 잠시 맡아두려 했던 것이고. 입 닥쳐라. 내 딸이 평생 비린내를 맡으며 번 돈을 내년이 노름판에서 날려. 내 손주들을 그 추운 눈밭에 내던져. 정 회장의 지팡이가 고모의 발치 앞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콱쾅.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이 쩍 갈라졌지요. 고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정 회장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이어 방 안의 대형 화면에 고모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부정행위와 도박 기록,
그리고 아이들을 내쫓던 CCTV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감옥조차 과분하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내 죄를 씹으며 살게 해주마. 내가 가로챈 돈은 물론 내년의 명의로 된 단 한 푼의 재산까지 모조리 압수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지로 만들어줄 테니 말이다. 고모는 살려달라며 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가차없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난 뒤 정 회장은 다시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를 끝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거든요. 딸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남은 두 손주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진정한 가족을 선물해 주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동현이가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누나 서윤이와 그 곁을 지키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수프,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서윤이는 매일 밤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토록 부유한 집안을 떠나 그 고생을 자처했는지, 그리고 엄마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힌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 문구는 노 회장은 물론 서윤이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었답니다.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엄마 수연 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6단계. 창가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참으로 처연하게도 붉었던 저녁이었답니다. 병실 안은 고요하기만 했고 오직 동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서윤이의 젖은 기침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서윤이는 무릎 위에 놓인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진실 앞에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비밀이 잉크가 번진 낡은 종이 위에서 서윤이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병실 문이 열리고 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어깨가 유난히도 작아 보였지요. 서윤이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아프게 겹쳐 보였겠습니까?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평생 비린내를 묻히며 살아야 했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가 건넨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지요. 그곳에는 엄마 수연 씨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써내려간 피 맺힌 고백이 적혀 있었거든요. 글쎄,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랍니다. 사실 25년 전 수연 씨가 집을 나갔던 건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작은 할아버지가 정 회장을 몰아내고 그룹을 차지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그는 정 회장의 유일한 약점인 수연 씨를 위협했고 심지어 정 회장의 생명을 노리는 독극물 사건까지 계획했었답니다. 수연 씨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권력에 눈이 먼 작은 할아버지의 세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수연 씨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할아버지가 절대 손뗄 수 없는 정 회장의 비자금과 그룹의 상징적 지배권이 담긴 다이아몬드 카드를 가지고 자취를 감췄던 것이지요. 자신이 사라져야만 작은 할아버지의 음모가 멈추고 아버지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선택했던 겁니다. 일기장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곁에 있으면 아버지는 더 위험해지실 테니까요. 저는 이 카드를 평생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만, 그때만 이 카드를 써서 아버지 곁으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살다 가지만 아버지는 부디 건승하세요. 정 회장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오열했습니다. 25년 동안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원망했던 세월이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딸이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팔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끝내 병들어 죽어갔다는 사실이 노 회장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요. 수연아, 이 미련한 놈아, 애비가 뭐라고, 이 못난 애비 목숨이 뭐라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쳤단 말이냐.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찾아냈어야 했는데. 정 회장의 곡소리가 병실을 가로질러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는 할아버지의 마른 등을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엄마의 진심, 그리고 그 지독한 사랑의 무게가 아이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 회장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독사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정 회장은 즉시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재계의 호랑이라 불리던 시절의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비서실장, 지금 당장 검찰총장 불러와. 그리고 25년 전 수연이를 협박하고 우리 가족을 찢어놓았던 그놈. 내 동생 정한식 부회장과 그 일가족을 모조리 잡아들여. 수연이가 일기장에 남긴 증거들이 여기다 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글쎄,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대청소였답니다. 고모 박미자뿐만 아니라 수연 씨를 평생 감시하며 협박했던 작은할아버지 일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갔지요. 정 회장은 그들이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딸 수연 씨가 흘린 25년의 피눈물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였거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동현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지요. 남매는 이제 차가운 지하방이 아니라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정 회장의 저택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아직도 가끔 꿈을 꾼답니다. 비린내 나는 엄마의 앞치마에서 나던 그 따뜻한 냄새, 그리고 자신을 업고 시장통을 누비던 엄마의 단단한 발걸음을 말이죠.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정 회장은 두 손주의 손을 잡고 수연 씨가 잠든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석 대신 수연 씨가 평생 좋아했던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정 회장은 서윤이가 건넨 다이아몬드 카드를 수연 씨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이 카드 내가 돌려받으렴. 이제 우리 손주들은 이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너는 그곳에서 비린내 다 씻어내고 예쁜 드레스만 입고 살 거라.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딸아. 서윤이와 동현이는 엄마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지요. 가죽은 다 벗겨지고 볼품 없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카드 대신 엄마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사진 속 엄마를 향해 화사하게 웃어 보였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추워. 안 배고파. 큰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 그러니까 엄마도 거기서 배불리 먹고 푹 자야 해. 알았지? 동현이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씩씩한 어린이 될게.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바람이 살랑이며 아이들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마치 수연 씨가 그래, 내 강아지들아. 사랑한다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피를 나눈 가족뿐이라는 걸 이번 사연을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엄마 수연 씨가 남긴 다이아몬드 카드는 사실 수천억 원의 돈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숭고한 희생과 아버지에 대한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한번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심은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전해지게 마련이니까요. 저희 88극장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릴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